안녕하세요. 밝은 세상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를 보니 이재명이 44.5%, 한동훈이 22%죠.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정권이 의료 대란으로 파국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 국민의힘은 계속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파국으로 인해서 생명권이 직결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번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44.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를 기록했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조국 혁신당 대표는 6.3%, 오세훈 서울시장 4.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4.4% 이렇게 나가고 있죠.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이 27.7%인 반면 부정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1%, 국힘 34.2%. 그러니까 당 지지율보다 지금 대선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변희재 대표가 말씀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 생명과 건강은 현실이기 때문에 내년 가지도 않아도 내년까지 안 가도 올해 아예 그냥 끝나버립니다.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서는 공감이 51%, 비공감이 43%, 의료 대란 복지부 장차관 경질에 대한 공감도는 공감이 64%, 비공감이 32%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죠.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엄 의혹은 뭐 2배까지도 아니죠. 근데 장차관 경질에 대한 공감도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법으로 10일에서 12일, 3일간 실시했대요. 결국에는 차기 대통령은 바로 이재명이다. 뭐 좀 꽤 된 건데 방금 거는 최근에 한 거죠. 9월 15일이니까 거의 한 1, 2주 됐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늘 있어 왔어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항상 앞섰죠.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 전국 3, 5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지지도를 물었더니 1위가 이재명 대표, 2위가 한동훈 장관이었다. 이땐 장관이었죠. 어쨌든 간에 늘 이런 지지율을 보여왔어요. 이번에도 큰 이변은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죠. 일가정 양립 지원에 사의를 걸겠다. 어렵게 출산율 반등 불씨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세무조사 유예 같은 방안. 지금 이게 되나요? 지금 이런 거 있을 때가 맞나? 산타클로스 영감 윤석열. 국정 운영을 보면 매사 근본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은 모르니 대부분 국민 혈세, 할인, 돈 퍼주기로 땜빵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보면 알겠지만 정부가 상급병원 4인실 이하 입원료를 50%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의료개혁이 아니고 가격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건보재정 3조 3천억 절감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와 여기 댓글이 그쵸 50대 4, 5, 60대가 제일 많죠. 결론은 환자들 돈 빼서 대기업 병원 돈장 사는데 이용하겠다 이거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군. 이래도 아둔한 노비근성
거짓 선동에 좋아라 하며 박수치겠지. 이게 뭔 소리냐. 돈 없는 서민은 적당히 작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으면 됐지. 왜 큰 병원 와서 건보료 지급되게 하냐 이건가. 부자들이 더 널널하게 큰 병원 이용하고.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 의료개혁 잘한다고 하는데 민영화 하겠다는 얘기다. 맞죠. 4, 5, 60대는 이미 머리가 봉합이 됐죠. 결국에는 이게 바로 핵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뭐 저희는 상관없죠. 민영화 착착 이루어지면 제일 좋습니다. 내년까지 정부가 버팅기는 이유가 있어요. 정부 쪽에서 어떤 시각이 있냐면 인생 계획으로 봤을 때 2년은 안 쉴 거다. 에이 설마 2년 쉬겠어. 이러고 있어요. 인사이트도 레전드. 귀엽노. 80년이 걸렸는데 2년이 대수냐. 신성열. 요것이 바로 지금 정부의 스탠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정부 의료개혁 정책으로 여당의 전통 지지층 중 의사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의료계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대요. 의료계는 이대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면 2025년 의대 증원을 무의로 돌릴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의료계에 더욱 불리한 정책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의사단체는 현재 4분 오열돼 있고 수험생과 학부모는 생각하지 않는 강경한 이야기만 하며 버티기로 나가고 있다. 아마 버티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 2025년 증원도 무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의사들의 장밋빛 기대와 달리 윤석열 정부와 보수 세력이 사라진다면, 민주당이 정부와 국회를 독점한다면 의료정책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것이 되려라 본다. 공공의대, 공공의료는 문재인 케어와는 비교가 안 되게 빠르게 추진될 것이며 의사들은 준공무원이 될 것이며 보수는 이에 무기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 군의관 홍보위가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차라리 민주당이 상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나라 돈으로 의사 가르치고 나라 돈으로 병원 짓고 나라 돈으로 의사 월급 꼬박꼬박 주는 거를 할 수 있냐. 그래 감사합니다. 워라밸 챙기면서 인간답게 사는 것 다 좋죠. 그러니까 이게 협박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데 건보 선지급도 다 빚이죠. 전공인이 이미 다른 데 취업해서 각자 도생하고 있죠. 그러면 수익 보전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신규 간호사들을 굴리겠다는 거냐? 말씀드렸지만 신규 간호사가 전공의보다 2~3배 더 비싸죠. 신규 간호사 쓰다가 버리고 내년에 3월에 돌아온다고 믿고 있잖아. 주변 도사 말만 들으면 6개월만 지나면 자기네가 이긴다 망상. 뭐 어쩔 수 없어요. 결국에는 대기업들 배불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서로 윈윈이죠. 근데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조사받아라 이런 식으로 지지율을 막고 있죠. 이미 의협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고려장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암 환자와 어르신의 의료 고려장을 개혁이라는 거짓말로 포장해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의료 제도를 결단 내려고 한다.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수술 처치 업무 못 맡는 전공이 대체 어려운 공보위 군의관들 땜질식으로 취약자들이 피해되죠. 의료 공백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군의관 공보위를 앞세워 대응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렵죠.
군의관 공보위 7개월간 1,800여 명을 동원했대요. 근데 의료 공백을 못 막고 있죠. 앞으로는 동원할 공보위 군의관. 아니 공무원 하라매. 지금 공무원들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억지로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나요? 그리고 응급실에 다 실려가는 건 누구예요? 34명 중 13명이 숨졌대요. 그 13명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13명 중에 6명이 60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결국에는 본인들 앞가림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 상관없죠. 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